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국내외라고 해야 하는데 국내 상황이 어지러운 가운데 그래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히나 이제 크로스 보더 국경을 건너서 이제 사업을 전개해가는 기업가들 그리고 투자사들을 위한 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로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세션들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국이 아닌 영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 등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고 또 영국에서 한국을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또 크로스보더 컴퍼니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우리 발언의 내용들은 한국어로 진행이 될 텐데 for Rapes, we'll ask in English. 몇 가지 질문들 제가 영어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부분들 감사한데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Rapesh,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good things? Yeah, my name is Rupesh. I am one of the co-founders of Good Things, along with Sean and our colleague Carson. So we started Good Things a few years ago with a vision of supporting inspirational founders who really have a business which can go global, but also a great idea behind it. But we also really believe in working with founders who we can collaborate strongly with. And so we've made a few investments in Korea, and we look forward to making more. And for us, Korea is a very exciting country to work with great founders, great industries, and I'm sure we'll talk more about that as well. Okay, thank you so much. I heard that you are first time in Korea, isn't it? Yeah, first time Yeah. in Korea, first time in Seoul. I love it. Coffee's amazing, so I'm Really? happy. Yeah. Oh, it's okay. Thank you so much. Okay, 그다음엔 우리 노석훈 대표님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굿띵스 노석훈 대표입니다. 루페 씨가 저희 굿띵스 소개를 잘 해줘서 추가로 하지는 않겠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노석훈 대표님이 너무 소개를 짧게 해주셔가지고 궁금한 게 또 너무 한국말도 잘하시는데 어떻게 또 영국에 가서 살게 되셨는지 한번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한국을 7살 때 떠나서 저 뉴질랜드에서 자랐는데 최근 10년간 이제 와이프랑 일을 그만두고 뉴질랜드에서 런던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하다가 어쩌다 보니 스타트업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업계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10년째 런던에서 거주 중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오신. 그런가요? 나름 안정적이죠. 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우리 그다음으로는 이제 서윤영 CPO님 오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서윤영 CPO님 지금 주로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회사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퀀트랙이라고 한국과 미국 주식을 분석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공동 창업자로서 제품을 이제 만들고 마케팅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옆에 계신 굿띵스 분들 함께 하게 돼서 영국과 미국 진출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크로스 보더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컨트랙은 또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 미국 진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는데 또 오늘 CPO님 말씀 통해서 많은 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오늘 귀한 분 모셨는데 라워진 대표님 프랑스에서 오셨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크 대표 라우진입니다. 저희도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인데 이제 한국의 소비재, 의식주 소비재들을 이제 프랑스나 유럽 쪽으로 좀 손쉽게 그 유통을 하거나 마케팅을 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프랑스가 보통 이제 어려운 시장으로 알려 있는데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가능한 시장은 아니고 또 한국 기업들이 워낙 경쟁력이 높아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시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랑스를 본의 아니게 이제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오래 거주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도전할 만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고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기업을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프랑스로 진출하거나 영국으로 진출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이제 궁금한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라 대표님이 또 오늘 기쁘게도 팁스 발표를 예정하고 계시다고 해서 조금 먼저 우선적으로 많이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 대표님께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이걸 것 같아요. Why France? 예. 이제 제가 그 심사역님들도 이제 많이 만나 뵙게 되면 항상 묻는 질문이 이제 왜 프랑스냐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전 세계인들한테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있지만 이제 패션 하면 파리고 파리 하면 패션이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한국 패션 브랜드가 이제 한국에서만 계속 이렇게 뭐 활성화가 되거나 이제 뭐 일본 아니면 중국 동남아 쪽으로 가는데 유럽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패션의 상징에서 한국 패션을 성공을 시키면 저희는 이제 글로벌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른 국경이나 다른 나라로 진출을 할 때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프랑스로 진출했습니다. 일종의 패션의 수도에 진격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성과를 내보자. 네, 생각하셨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근데 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도 프랑스와의 인연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인지 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와이프가 있어서 오.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좀 많은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보다는 좀 경험이 많았고 실제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프랑스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니까 더 그 차이를 많이 느끼게 돼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랑스에서 계속 살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동화가 돼서 이제 차이점을 못 느끼겠는데 약간 한국이랑 프랑스는 냉탕 온탕 같은 느낌이어서 이쪽에 오면 아 너무 좋다. 프랑스도 좋지만 이제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프랑스에 있었을 때 이거 한국의 좋은 서비스나 문화 같은 게 이쪽에 도입이 되면 굉장히 좀 큰 파급력 또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만족감을 줄 텐데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이제 이행을 하면서 POC 테스트 해봤고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서 이제 저희가 도입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 3, 4월에 이제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나 패션으로 유명한 마레지구에서 저희가 POC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도 괜찮아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프랑스로 가는데 다음 달에 또 프랑스 마레에서 저희가 또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랑스에서 저희 이제 한국 패션들이 저희 쪽에 입점한 패션 브랜드사들이 좀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게 저희의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와, 저희가 되게 감개무량한 게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프랑스의 패션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우리나라 커머스 진출해서 한다는 게 왜냐면 보통 우리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론 어릴 때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패션 외국 간다 하면은 뭐 중국 이 보따리 뭐 이런 생각을 했었지 파리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패션이라는 어떤 아이템이 구체적으로 있긴 하지만 프랑스라는 그 경제 환경과 소비자 문화는 또 되게 우리나라랑 다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은 우리랑 같고 어떤 부분은 우리랑 다른지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의 기회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유명한 이제 스테이션 F 입주 기업이고 저희가 이제 중진공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KSC 파리에도 이제 선정이 돼서 입주 기업인데 저희가 이제 프랑스랑 한국 문화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빠른 거를 되게 지향을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배송을 하더라도 한국은 이제 이틀만 늦어도 바로 환불, 이제 클레임.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까지 지나도 큰 클레임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이제 배송이 한국은 이제 문 앞에 뿌려주고 가도 도난 사고 같은 게 거의 없지만 프랑스는 무조건 대면 또는 뭐 특정 위치 우리나라로 치면 뭐 편의점 아니면 뭐 타박 이쪽에다가 맡겨놓고 가면 이제 퇴근할 때 찾아가거든요. 이러한 차이점들을 이제 모르면 이제 낭패가 되죠.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약간 아날로그틱한 걸 되게 선호하는 나라여서 아직도 이제 지하철 할 때 티켓으로 하고 도어락도 없고 아직도 키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날로그틱한 것과 이제 한국의 이제 모던한 거를 차이점을 모르면 섣불리 이제 한국 걸 도입했다가는 이제 반발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는 계획이 좀 서서히 도입을 해서 큰 반발 없이 예를 들어서 편하지 좋지 한번 써봐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알리면서 이제 대중화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프랑스에서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한국에 본사가 있고 프랑스에 자회사가 있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라프렌치테크라고 해서 스테이션 F도 활성화시키고 라프렌치테크라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프랑스에 진출을 할 때 이제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거를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 옆자리에 이제 일본 기업도 요번에 왔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럽에서는 문화 콘텐츠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제일 좀 상징적이고 활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거는 이따 다 공통으로 드릴 질문인데요. Common question. 예.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컴퍼니가 되면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멋지기도 하지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미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랑 LA랑 서울에서 오피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 팀들을 계속 얼굴을 보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또 시차 문제 여러 가지로 좀 매니지먼트에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특히 프랑스 환경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있습니다. 이제 크로스보더를 하게 되시면 첫 번째 자회사 설립을 해야 현지에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뭔가를 할 때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이게 없으면 아무런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회사를 빠르게 설립을 해서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EU 전체로 저희가 배송이라든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일단 EU의 시장 자체가 그런 게 장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은 저희가 이제 팀원들이 서울에 있으면 시차가 8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밤을 새고 이제 시차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일하고 이제 날 밝아오면 자고 약간 해서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사람들이 프랑스를 프랑스로만 인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프랑스는 EU 전체 시장의 어떤 교두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프랑스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나머지 EU 시장들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용이한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보다 근데 EU라고 하지만은 프랑스에 있다고 해도 EU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다 그 장벽들이 여전히 상당히 많은지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 궁금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로 들어가면 관세를 한번 거치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배송비만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프랑스로 보내고 프랑스에서 독일로 간다. 그러면 추가적인 관세가 안 들고 그냥 배송비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이번에 저희가 팝업을 했을 때도 벨기에나 네덜란드에서도 주문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게 주소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우체국인데 우체국이 프랑스에서 네덜란드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냥 마치 거리가 늘어난 것처럼. 그래서 장점은 이제 국경이 정말 없는 게 느껴지는데 단점이나 차이점 그 조금 다른 점은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헝가리에 맞는 세율을 저희가 또 해야 되고 또 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EU에 있는 큰 법 외에 이제 각 국가에 있는 법들을 저희가 다 챙겨야 되거든요. 뭐 여기서 유럽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사이트를 접속하면 쿠키 이거 수락 거부 안 하거든요. 안 뜨거든요, 아예. 근데 프랑스는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다른 나라 진출할 때는 좀 세부적인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유럽 사람들이 화내겠지만은 약간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다른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걸 지향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한테 아까 자기소개를 못했어요. 전 법무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변호사다 보니까 그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제 또 서포트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저희 같이 미국에 진출한 회사들도 있고 미국에도 되게 로펌들 많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인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거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어로 뭐 혹은 한국어 혹은 영어로 이렇게 서포트가 될 수 있는 로이어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인프라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처음에 진출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영어는 이제 저희가 읽을 수라도 있고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업들이 이미 진출을 좀 해놔서 인프라가 깔려 있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정말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코트라 통해서 이제 로펌이나 이런 분들을 알게 돼서 진행을 했고요. 스테이션 F나 이쪽은 인터내셔널한 이제 글로벌을 지향하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의무가 아니고 영어가 이제 확실히 이제 주 언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프랑스는 세무사 개념이 없고요. 그냥 회계사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로펌이라든가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프랑스인 그리고 당연히 법원 등기나 이런 건 다 프랑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아예 그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계가 잘 돼 있어서 1인 창업할 때 제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선정이 돼서 할 때도
온라인으로 다 했거든요. 어. 근데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무조건 로펌이라든가 변호사님이 계셔야 이게 확실하게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한 번 이제 좀 차질이 빚는다. 그러면 굉장히 행정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법인명을 바꿨다. 그럼 법인명 바꾸고 등기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자동 적용이 되잖아요. 프랑스는 법인명이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 그거를 등록했던 거를 다 일일이 신청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모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수입 통관을 할 때 에어리 넘버가 있는데 아. 그런 걸 제가 안 바꿔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바뀐 줄 알았더니 이제 안 바뀌어서 이제 묶여 있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하면서 좀 경험, 네, 좀 약간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차질이 빚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나중에 근데 라오진 대표님이 이제 그 회사를 잘 운영하시면서 뭐 잘 되신 다음에 또 프랑스 진출하는 기업들도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프랑스 안에 좀 그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창업자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게 있나요? 아, 예, 그 참고로 스테이션 F에 음. 그 KSC 파리라고 음. 이제 중진공에서 이제 에이전시를 파견을 해서 이제 그쪽에 소장님이 계십니다. 서동지 소장님이 계시는데 이 소장님께서 KSC 파리에서 유럽이나 프랑스를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보육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조금 단계가 이제 중간 단계가 된 경우에는 현지 투자사 이제 저희가 노 대표님도 이제 KSC 파리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션 F를 통해서 만나 뵙고 근데 초기 기업들은 이제 법인 설립부터 그다음에 이제 현지 정보, 법률 그런 것들을 이제 매니저님들 통해서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는 창업진흥원 통해서 프랑스 스테이션포에 많이 오지만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핵심적으로 역할을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거는 KSC 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라고 이제 유명한 한국과 프랑스 경제인 협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 회사 규모가 있으신 분들 또는 이제 약간 뭐 투자사분들 아니면 좀 컨설팅 이쪽 분들이 많이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핵심은 스테이션 F를 중심으로 KSC 파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다. 그래서 프랑스 진출을 하시려면 이제 KSC 파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좀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 해외 크로스보더 진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와 신뢰와 네트워크인데요. 이 세 가지가 특히 해외 진출 기업에는 없다 보니까 이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관점을 제시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제가 그러니까 원래 한 분씩 말씀드릴 건데 우리 지금 라 대표님이 좀 있으면 팁스 발표를 하러 가셔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 질문 앞으로 모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제 유창한 영어로 라페시에테도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Sorry for 예. 그래서 2025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서 예.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부터 불확실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미국의 여러 가지 진출하는 기업들이 어떤 환경에 처할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내년도부터는 EU와 유럽 시장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EU와 유럽을 통해서 새로운 모색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2025년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뭐 그럴 주제는 아니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 내에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유럽과 미국 차이가 굉장히 격차 커져서 유럽 내에서도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항상 규제만 하는 게 다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조금 크려고 하면 다 미국으로 떠나고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약간 자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외국이나 글로벌한 스타트업들이 프랑스 쪽으로 와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논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25년도는 이제 뭐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럽 자체가 그렇게 약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EU 전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좀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스테이션 F고 그다음에 이렇게 컴업처럼 비바텍 같은 경우도 열리거든요 매년. 그래서 뭐 마크롱 대통령도 오시고 앨런 머스크도 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프랑스 내에서 비바텍이나 프랑스 내 스타트업 행사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 기업들을 계속 끌어오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세금이라든가 법인세 같은 것도 많이 낮추려고 하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도 사실 프랑스 생태계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많이 들은 게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들도 잘 갈무리하고 도와드리고 앞으로 이제 또
그 프랑스 진출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라 대표님이 라 대표님도 바쁘시겠지만 예, 맞습니다. 서포트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따가 라 대표님 나가시기 전에 라 대표님과 자리를 약간 스위칭할게요. 우리 아, 예, 패널 알겠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네, 패널분들이 계속 목을 이렇게 돌리느라고 예, 알겠습니다. 디스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우리 라페 씨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I'm ready. Okay. I heard that this is your first time in Korea, so right? Yep, first time. Yes. And you are accelerator in British Yep. UK. And why did you choose Korea? There are so many countries and there are so many attractive countries, but Yeah. you choose Korea. Why good things choose Korea? Yeah, good question. Yes. And hi everyone. Sorry, my Korean is very bad, so I'm going to speak in English. Hopefully it's you can okay. understand me. Well, actually, it's a really interesting question. Why Korea? And I was reflecting this morning. So I was born in England. I lived in India for 5 years. I have traveled in 12 countries in Asia, in 15 countries in Africa. I've seen a lot of the world, and there are a few countries like Korea that I've been to. So I think to answer your question, why Korea? I think the first reason is that I work with Sean, and Sean told me Korea was a really interesting place for us to come and explore. I believed him, and now we're here. But having visited Seoul, having visited Korea, I can see, of course, there's so much going in the favor of Korean startups. You have amazing founders who work incredibly hard, are very innovative, have a real fluency with technology and innovation. But als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say that Korea, I think, has advantages over other Asian countries in particular, and African countries, and let's say, but Korea, as a foreigner coming to Korea, I realize Korea is a country that understands the globe better than other countries that I've been to. And I know that might sound strange if you've not traveled as much around Europe or the US or wherever, but for me, when I visit Korea, it feels like a global country, and Seoul feels like a global city. And so actually, and I coming up, the intentionality of Korean startups 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ecosystem to expand globally, I think is very exciting. And so for us, we see Korea at this, I say it's like chapter 1 of a new book, right? We're at the start of a big story for Korea. And also, let's say you take the UK. The UK is probably chapter 10 of the same story. And so we have seen a lot of how fintechs, biotechnology, e-commerce has developed over the last 10 years in the UK with startups. And we can see that Korea is going to go on a similar path. And so we see a big opportunity to invest in Korean startups because the ecosystem is young. We also bring a lot of experience, we hope, of what will work and probably what won't work as well. But we also acknowledge that the Korean context is very different to the UK. So for me, it's an incredibly exciting opportunity. And any excuse I have to come back to Seoul, I'll be happy. It's a beautiful city, lovely people, great coffee. I'm happy. Okay, thank you so much. Welcome to Korea. Thank you, thank you. And I ask every day, every time to meet from the person from British. What's your favorite football club? My favorite what? Football club. Favorite proper what? Football. Oh, football team. Sorry, yeah. Obviously, Man United. Oh. Man United always. Oh, really? But I used to live in North London, Yeah. so I used to live near Tottenham. that's wrong. So Yeah. I have to, when I'm in Korea, I think I have to also say Tottenham Okay. for Sunny. Yeah, Yeah. because son. Yeah. Yeah, yeah. What about you? What's yours? Man U, Manchester United. Yes. Excellent. Yeah. Yeah.
Sorry. Okay. Many Koreans say that Korea venture capital, there are no venture. Yeah, there are no venture. They hesitate to take risk. Yeah. So, how about the venture capital in UK? Yeah. What 어떻게 what's your 준비되지 I heard 않으시군요. that. Yeah. I think it's interesting. If you go back 10 years ago versus now, what we're seeing in the UK and the US is a change in the risk appetite. So even 5 years ago, even 3 years ago, the risk appetite was quite high. And then in the last few years, we've seen VCs and everybody become not necessarily a lower risk appetite, but realizing that the fundamentals of business, profit, just even profit is more important. And so if you don't have strong cash flow, strong profit, strong value to customers, then you will struggle to get investment. And I think that remains true. And I think probably one of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a UK or a European investor and a US investor is in the UK and in Europe, there's much more focus on the fundamentals. So show me your business plan, show me your unit economics, show me the fundamentals of the business. Whereas probably more a US investor, that's also important, but there's probably a bit more pragmatism for a European investor. Now for us here in Korea, I think that the nice thing is that we get to step back to a higher risk appetite. And I think that is also helped by the support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ings like TIPS. It creates the space for Korean companies to take more risk in an environment in which risk appetite is lower. And so for me, I see the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as both a strength, as a good thing, and also a negative thing. Shall I expand? The strength, I think, of the government investment is what I said. You have the support, you have a bit more time to grow your business. I think one of the negatives that I see of government support is that there's also less pressure to succeed. And so it's a balance, right? You have to get the balance right between when you get the government support, you still have to keep going hard after it. And so, yeah, I think that for us, what we like about Korea is that you can have a slightly higher risk appetite in Korea than you can in the UK even now. And so it's more exciting. We can take more risks in Korea than we can take in the UK. Thank you so much. Yeah. And 우리 라오진 대표님의 팁스 발표를 크게 응원하면서 잠깐 감사합니다. 모셔드리고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자리 체인지 할게요. 네, Thank you. 네, 여러분들의 목 건강을 위해서. 오케이. 이제 노석훈 대표님한테 좀 연이어서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의 짧은 영어로 질문하느라고 충분히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저희는 이제 미국 쪽 투자 계약,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MVCA라고 해서 미국 벤처 캐피탈 협회 표준 투자 계약에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만약에 그 폐업을 하거나 뭐 청산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풋옵션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풋옵션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한국의 이제 그 개념을 보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위약벌 이래가지고 사실 스타트업들이 어려워지면은 좀 어떻게 보면 창업자한테 이제 연대 책임을 묻는 이런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미국이나 싱가포르 계약은 주로 보는데 미국, 싱가포르는 그런 계약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글로벌하게도 이런 페널티를 물리고 리스크를 이제 창업자한테 전가하는 그런 것들은 흔치 않은 거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또 그거는 한편으로는 그 벤처 캐피탈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오케이 실패할 수 있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라는 약간 태도와 문화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뭐 영국에도 뭐 당연히 투자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연대 책임을 묻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뭐 흔치는 않고요. 대신 혹시나 회사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문을 닫아야 하거나 그래서 그 남은 그 돈의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VC가 눈 돈에 대해서는 뭐 우선권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것에 조항들이 레큐레이션 프리퍼런스 이런 네, 것들. 그죠. 예. 그런 거는 존재하지만 뭐 이렇게 책임을 묻거나 그런 거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노석훈 대표님은 왜 한국이냐가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왜 한국인지를 우리 라펫이라든지 다른 파트너들한테 설명하면서 또 그걸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당연히 한국 사람처럼 생겼겠죠. 뭐 그렇기는 한데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자라면서 아직도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은 해외 이제 인으로 가야 하는 게 조금 가슴 아프긴 한데 뭐 어찌됐든 한국과 어떻게 하면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민을 가서 자라다 보면은 사실상 정체성의 혼란이 안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한국 사람인가? 난 뉴질랜드 사람인가? 뭐 영국은 뭐 늦게 갔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그건 없는데 나의 이 한국적인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영국에서 스타트업의 그 생태계에 있으면서 그래도 당연히 한국 기업들과 만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찰나에 한 2년 전인가요? 그죠? 2년 전에 그 오세훈 시장님이 5개 기업을 데리고 이제 런던에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연이에요. 예, 뭐 이렇게 막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비전이 있어갖고 한국을 선택한 것보다 뭐 정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운으로 팀을 만나게 됐고 이제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투자를 하면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더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보게 되었죠. 네. 결국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펀드를 결성해서 운영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LP라고 하죠. 이제 출자자들한테 또 이제 우리 펀드,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또 매력적인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또 노 대표님이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한국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또 그 전에는 영국에 있는 또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이게 참 매력적이고 이게 참 강하다. 어떤 인더스트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성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루페 씨가 말한 것처럼 일하는 문화가 매우 다르죠. 네. 한국 스타트업처럼 열심히 일하는 스타트업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네. 뭐 그게 꼭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말 열심히 뛰고 발로 뛰면서 이렇게 열심히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특성상 뭐 예를 들어서 구글 맵이 한국에서 뭐 실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와서 저희가 보게 된다면은 이런 거 유사한 스타트업 너무 많지 않아라는 게 첫 그거거든요. 컴페티터들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그런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한국 스타트업을 볼 수 없는 게 뭐 구글이 있다고 해서 카카오가 생기지 않지 않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꼭 굳이 근데 이런 회사 영국에도 있는데라고 해서 굳이 이거를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뭐 정부적인 정책이라는 거, 뭐 컴업이라는 이런 이벤트를 봐서라도 정말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고 또 그냥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또 투자사로서 오셨고 여기서도 이제 투자할 회사들을 지금 찾아보고 계실 텐데 또 영국 투자사로서 영국 투자사 입장에서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고 한국과 영국 잘 결합될 수 있는 인더스트리 또 그런 회사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보시는 곳들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희는 인더스트리는 애그노스틱하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세 명이서 일해 왔던 인더스트리들이 있고, 그래서 뭐 저희는 핀테크, 뭐 이커머스 플랫폼들, B2C 서비스들, B2B 서비스들도 당연히 뭐 있겠지만 조금 더 커스터머 페이싱 하는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팀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뭐 그게 당연히 뭐 requirement는 아니겠지만 영어를 할 수 있으시다면은 저희에서 끌어갈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 나라, 공항들이 있죠. 비행기로 치면 환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곳에 가면은 다른 곳으로 진출하기가 더 좋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로 진출하는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 진출의 허브로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이렇게 찾고 있는 것처럼 영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글로벌에서의 어떤 역할, 의미들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영국은 영어권 나라니까 당연히 미국의 진출에 발판을 삼을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도 있고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봐서 런던이라는 곳에 이제 돈의 흐름이 아무래도 또 많다 보고, 또 투자, 또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더 많이 머추어한 부분도 있고요. 유럽 당연히 뭐 브렉시트 이후로 뭐 EU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무역의 관계들은 아직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라 대표님이 말씀하신 세관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문제가 뭐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영국을 발판을 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사실상 런던, 뭐 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런던만 가셨어요. 네. 뭐 그죠, 가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런던만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직도 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루페 씨가 말한 것처럼 당연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있고 뭐 그건 근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런던 같은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가 런던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근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걸 좀 정리해 보면은 영국 런던이라는 곳이 영국이라는 곳이 크게 봐서는 영미 세계에 있어가지고의 하나의 또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크게 봐서는 또 유럽이라는 큰 틀에 있어가지고 또 유럽에 바로 가까이 닿을 수 있어서 영미권과 EU, 유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위치에 있다라고 보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그게 저도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컨트랙이 또 그 포트폴리오사로 알고 있거든요. 이 컨트폴리오사인 우리 컨트랙의 서윤영 CPO님한테 실제로 이제 컨트랙은 핀테크 회사잖아요. 핀테크 회사로서 글로벌 어떻게 생각하고 왜 준비하고 어떤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까 자기소개서 할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주식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을 할 때부터 이제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미국 주식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 창업자가 총 이제 처음 3명이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구독을 런칭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풀려고 했었던 이제 주식 시장의 정보가 너무 많아서 scattered information이 너무 많은 이 문제를 한국에서만 겪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이제 해외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건 자명했었고, 그러면 시장의 크기는 어떻냐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한국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시장이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 퀘스천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미국 주식을 분석해내는 알고리즘은 분석을 했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현지화를 하는 준비를 더 하면은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만 좀 달랐던 부분이 미국이나 영국을 바로 진출하자라기보다는 국내에서 구독 모델을 한번 다 잡고 그 기간에 현지화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서 나가자, 좀 이렇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우선적으로 보는 시장은 미국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건 미국이긴 한데요. 미국
핀테크 규제 그런 측면에서 영국도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또 이제 거래 규모로 보면 2위입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영국이랑 미국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제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이 된 거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저희가 지난달에도 이제 실리콘밸리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바로 팀빌딩을 같이 합류하고 싶어하는 팀들도 찾으면서 조금 미국이 먼저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보다 먼저 국내장 대신에 미장부터 가신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영국 주식시장의 전 세계 거래량 2위인가요? 아 그렇군요. 거기도 굉장히 또 큰 거래량이 굉장히 네. 높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마 노 대표님이랑 이제 서윤영 CPO님한테 동시에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게 단순하게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셜 캐피탈, 이제 정보와 신뢰와 네트워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또 굿띵스랑 같이 하시는 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잠깐 대표님 밖으로 모신 다음에 아마 얘기를 알아보고요. 반대로 또 굿띵스 입장에서도 한국에 그냥 투자만 하고 잘 있어 하고 나중에 올 게가 아니라 또 실제로 그 회사들이 또 영국 시장이나 나머지 유럽, 미국 진출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각각 이제 먼저 우리 CPO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노 대표님께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굿띵스로부터 투자를 받고 나서부터 현지 뭐 영국을 진출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유럽으로 하느냐 아니면 미국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 가장 도움이 됐었던 거는 굿띵스 네트워크가 영국에 있으니까 무조건 영국으로 와라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정말 같이 뭐 현장 그 분위기부터 아니면 시장 그런 센스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어디가 좋을지를 정말 A to G부터 같이 조금 빌드업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도 미국으로 틀었으니까 그러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다 이런 접근법이 아니라 또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현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마 프로파일을 좀 보시면 다 서비스를 만들어 보셨던 분들이라서 그냥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나 사업 관점이 아니라 프로덕트 오너로서 이 제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유저들이 가치를 느낄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빌드업할 수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노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된 게 없다고 하시면 제가 아침에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노 대표님 입장에서는 또 투자한 포트폴리오 한국 회사들한테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엑셀러레이터니까요, 밸류를 더해주고 싶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저희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서 이거 이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는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는 자유롭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그리고 저희가 뭐 다른 한국 VC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컨트랙 팀도 그렇고 뭐 저희가 다른 투자한 팀들이랑도 그렇고 정말 거의 뭐 되게 자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는데, 저번에 이제 컨트랙이 두바이 핀테크 위크에서 이제 이틀 전시를 하는데 영어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직접 가서 이틀 동안 막 스탠드에서 컨트랙 티셔츠 입고 막 같이 열심히 서비스를 팔았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상처라면 상처겠죠. 뭐 스타트업의 CFO로 이제 올해 다른 여러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VC들한테 정말 투자를 많이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VC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말은 같아요. 우리 투자 받으면은 우리 너 진짜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받은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손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난 정말 도움이 되는 투자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서윤영 CPO님이랑 따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정말 도움이 되고 부담 안 드리는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So I will ask you, Rafes. Yeah. 좀 그래서 그러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또 굿띵스를 만들기 전까지의 커리어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What's your career before Your career Good Things? before. Yeah, background. Yeah. So I started my career. I actually started my career when I was 18 years old, working as an accountant. And I had no idea what I was doing. I was too young. And then after university, I was a management consultant working in financial services, so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then I decided to switch into branding. So I helped some of the biggest companies in the world redesign their branding, whether it was Facebook or a few banks, like even MetLife. I think I saw them in Korea. Even Swarovski as well was one big brand that I redid. And then after 10 years in consulting, I decided that I wanted to start my own company and working with Sean. And so yeah, that was my career. Really? Okay, thank you so much. 아, 혹시 근데 그래서 제가 굿띵스의 그 파트너분들의 이 어떻게 어벤져스로 뭉치게 되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해요. 예. 뭉치게 된 거는 이제 카슨이라는 친구가 뭐 여기 앞에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갖고 사업을 하자. 뭐 길게 뭐 스토리가 되게 긴데 어쨌든 저희가 저희만의 스타트업을 하기로 이제 뭉쳤었어요. 그래서 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의 그때 한창 그 아마존 이제 애그리게이터를 하려고 모여서 저희도 막 투자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게 엎어졌어요. 그게 엎어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일단 저희가 그때는 한 9개월 동안 돈을 못 버는 상태였어서 가족이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돈을 벌자 해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다가 이제 돈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때 또 우연히 한국 팀을 만나게 돼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다 시작이 됐는데 루페 씨 같은 경우 제가 좀 겸손하게 말한 것 같은데 30 전에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손꼽힐 만한 그 컨설팅 펌의 파트너를 찍고 뭐 스와롭스키의 리브랜딩을 총괄해서 맡았던 친구고 그래서 그런 브랜드나 뭐 프로덕트 그런적인 부분에서 좀 되게 유용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분이 있고 카슨이라는 친구는 이제 마케터예요. 온라인 마케팅이고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오래 시간을 보냈고 엑스피디아에서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좀 특화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게 B2C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완전히 어벤져스로 뭉치신 것 같은데 브랜딩 앤 마케팅 앤 그다음에 파이낸싱 세 가지를 다 도와줄 수 있으신 좋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한 20분 정도는 질문을 플로어에서 받고 그다음에 하기로 했는데요. 혹시 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질문 받고 서로 질문을 기다리는 어색한 시간을 잠깐 가진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더 물어볼 거예요. 질문해 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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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크 이쪽 네. 영어로 해야 되나 아니면 한국어로 You 해야 can 되나 choose. yes. I'll do it both. Like right now, first of all, like I just want to have a quick question about like not just about business, but actually business is very close and tied up with the politics issues as well. Like right now, as you know, like in America, like Trump is now there, and then the industry of the investment has been changed with the result. Also, at the same time, I believe that you guys have already know about the politics of Korea right now, what is going on, and actually, does it really impact or of making decisions in the investment to Korea startups or even other overseas startups with the politics issues? Yeah, I think it's a really interesting time in all countries at the moment. We even have our own political issues in the UK as well. So I don't think any country is immune to those issues.
Look, I'm sure for some investors, it's a very confusing time knowing what to do. From my perspective, and from our perspective, I think the view is long term. And so I come back to what I said earlier about Korea. Korea is at the start of a long story in how the Korean ecosystem will grow. And so for me, I think it's obviously very important to respond to political events, but it's also not to be distracted by noise. And actually, sometimes when there is disruption, it's a really good time to be alongside innovation. And so for me, maybe also because it's been, nearly 10 years of political craziness around the world, I'm used to it. We're all used to it a bit more now. The whole world is a bit more used to it. And yet, I come to Korea and I cannot tell that there is an issue, let's say. And it's the same in the UK. We are adapting to, say, more political issues around business at the same time. So that's my perspective. Is for me, I have a very long-term view on Korea, and I think that Korean startups will continue to grow and be strong. I think the only factor that I would consider is Korean startups are, let's say, more reliant on government stability and government support than in other countries. So I think that's something we keep a close eye on. If that were to start changing, it may impact things, but having the support from the Korean government is really, really important in Korea at this time. I think just a quick addition to that. Yes, I mean, obviously, I agree that the Korean startups are more reliant on government funding than perhaps other countries. But I almost think that could be a good thing as well, so that the really good companies survive here, as opposed to rely and operate on government funding. They have to go fetch their own food, so to say, right? And go and get investment from elsewhere. So, yeah, I mean, yeah, basically that's it. Thank you. Thanks. Good question. 네, 또 궁금하신 부분,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Thank you for the session. My name is Taekwon CEO of Voicetable, and we are making an AI IoT system to collect the recycled and reusable dishes to the cafeteria and food area. So I'm very interested about the London market also, because of we got a lot of interest with the European directions, especially for the circularity. So I want to give you a question about your interest or direction of the sustainability startups, or what's your preference size or round? Yeah, funnily enough, the startup I was at previously, before I started Good Things, was a circular economy business. And that business, I ended my time there by raising a fairly large round, a Series B round there. I love circular economy businesses.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of them. I think there's another company here that I think we've invited who's involved in the circular economy. I think it's inevitable that the Korean market and Korea as a country becomes more alert to circular economy businesses and the way of living, right? And I think in London, or in the UK, so to say, there are many VCs who only invest into circular economy businesses. So, yeah, I mean, I'm not surprised that you're looking at the EU and the UK and that there is interest from there, because, to be fair, there's not enough businesses to invest in. So, yeah, we really like it. Thank you. Hope to discuss it later. 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 한 분 더 있습니다. 저희 그냥 세션을 영어로 진행할 걸. 아니요. 한국말로 너무 해도 좋습니다. 됩니다. 네, 너무 좋은 네네네.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네. 독일의 그 네. 창업 네. 예, 독일의 창업 환경이 어떤지, 거기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일 예. 투자 아니요, 창업 환경. 창업하는데. 독일 창업이요.
독일에 직접적으로 뭐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그 주위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서브시더리를 셋업하고 뭐 그런 경험은 있긴 한데 독일도 뭐 루페 씨가 말한 것처럼 좀 정치적인 또 그런 무브먼트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워낙 안정적인 국가고 독일에서도 이제 한국 스타트업이 이제 독일에서 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거기만의 또 네트워크도 있고 해서 독일에서 한국 스타트업이나 뭐 어떤 스타트업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독일은 잘 몰라서 하지만 그래도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라는 큰 시장에서의 이제 영역에서의 환경이 어떤지와 그리고 또 각각 개별 국가들마다 또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유럽이 아까 뭐 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한 국가에 이제 회사를 세우시면은 당연히 그 트레이딩 무역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이제 쉬운 그게 있는데 유럽이 아무래도 연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국가들이 있고 그 나라마다의 특징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사업에 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로컬라이제이션도 있고 뭐 유럽이라고 해서 언어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뭐 커런시만 하나인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대신 독일이라는 곳에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그 독일어권의 국가들 뭐 오스트리아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언어의 공통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브런치 아웃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네, 플로우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하나 저 아까 안 하신 분 한 분 지금 질문 요청하셔서 손 들어 주시죠. 예, 예, 네네. 예, 아직 안 해보신 분. 예.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영국에서 혹시 그 스타트업을 창업했을 경우에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그거 마지막으로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From my perspective, I think the UK has a very innovative population, and so particularly in London, in the capital, it's a bit like Seoul in Korea, right? In London, you have people who can serve every aspect of what a startup would need, from technology to operations to logistics to customer service. There is a big ecosystem, but it also is an ecosystem with experience. And around that, you also then have the right amount of VCs and investors and partners that you can work with. So for me, there is huge advantages just in the resources needed to get started. You then also have a lot of government, or let's say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the growth of a business. It could be even as simple as legal infrastructure or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so it's a reliable place to get started with your company, and it's not too difficult to get started either, which I think is helpful. 조금 더 덧붙인다면은 영국에서 법인 설립하는데 20분이면 되거든요. 20분과 12파운드만 있으면 됩니다. 12파운드면은 뭐 한 2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것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비즈니스를 하기 쉽게 만든 나라인 것 같고 또 에인젤 인베스팅의 적인 부분에서 세금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이 뭐 몇십만 파운드든 몇만 파운드든 이렇게 투자를 쉽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영국의 환경에 대해서 참 12파운드 깜짝 놀랐는데요. 예, 깜짝 놀랐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그 손 드신 분 한 번 질문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네, 마이크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일단 굿띵스에서 조금 한국 기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해외에 구글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구글만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는 것처럼 한국은 한국 기업만의 그런 뭐 장점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기업만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굿띵스에서 저희 다른 스타트업을 한국 스타트업을 도와주실 때 한국 시장에 맞는 그런 전략 같은 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굿띵스만의 비법이 있는지 마케팅이나 그런 재무적인 부분에서 한국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전략 같은 게 특별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약점을 꼽으셨네요. 사실상 저희는 뭐 두 명은 한국분이 아니고 저만 한국 사람인데 하지만 저는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사실상 한국 마켓에 뭐 특별한 그런 부분보다는 프로덕트를 제시하든 마켓플레이스든 B2C 사업이든 사실상 어느 정도의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프로덕트의 중요한 부분들 그런 요소들 어떻게 하면은 커스터머를 유치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이 서비스를 풀어 나갈 것인지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는 뭐 한국이 이게 어느 나라의 스타트업이든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 그 경험이 많다면은 한국에 특화된 좀 그런 전략 같은 것을 조금 더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뭐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영국 스타트업에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영국을 뭐 완벽히 100% 아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가 자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저희의 인풋과 같이 좀 답을 찾아가자라는 게 저희만의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또 플로우에서 또 이후에 또 듣기로 하는데요. 사실 그 노 대표님과 인연을 맺은 다음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극도로 겸손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주로 제가 이제 미국 서부에서 느꼈던 그 느낌과는 좀 다르게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약간 이런 분위기라면은 되게 하실 수 있고 도움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한 부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제 짧은 세션이었지만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스타트업들은 본투 글로벌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 메인 분야가 벤처 투자 쪽이다 보니까 모든 VC들이 IR 때 물어보는 게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글로벌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이 회사는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를 안 물어보는 VC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뿐만 아니라 또 유럽 여러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켓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동반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굿띵스랑 이제 미션은 협력 관계여서 계속 좋은 컨텐츠들 많이 만들면서 또 유럽과 영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서윤영 CPO님, 노석근 대표님 그리고 라페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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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